프린트 6페이지죠. 6페이지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파동의 간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동의 반사랑 파동의 굴절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파동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의 간섭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단어 3가지 정도는 개념 3가지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자, 일단 중첩 원리라는 건데 자, 중첩 원리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진폭이 y1인 A라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이 y2인 파동 B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나겠죠? 자, 만났을 때 이 합성된 파동의 변이는 이 각 파동의 변이의 합 y1 플러스 y2와 같다. 그러니까 이 합성파의 진폭이 이 두 개의 파동의 진폭의 합과 같다라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제 절대값을 좀 씌워주긴 해야 돼요. 만약에 B라는 파동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파동일 수도 있겠죠. 진폭은 y2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파동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합성파는 어떻게 되냐? 자, 그냥 똑같이 y는 y1 플러스 y2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y1이 플러스 5고 y2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합성된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합성된 파동의 이제 진폭 같은 경우는 y1 플러스 y2인 이제 이 진폭 같은 경우는 3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데 일단 계산을 하라고 나와도 이게 그림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된 결과 만들어진 파동. 아까 뭐라 그랬죠? 합성파라고 했었죠. 말 그대로 합성되어진 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두 파동은 중첩 이후에 서로 다른 파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다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이냐? 이 두 개가 만났어요. 만나서 합성이 됐습니다. 자, 합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냥 원래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파동은 진폭이 Y1이었죠. 자, 합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A라는 파동이 Y1이라는 진폭을 가지고 방향도 그대로 그냥 이동하게 돼요. 자, 그 다음 B라는 파동도 진폭이 Y2였죠.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자, 합성된 다음에도 B라는 파동은 Y2라는 진폭을 가지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입자랑 비교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입자가 VA라는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입자가 왼쪽으로 VB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돌한 다음에 A의 속력도 변하겠죠. A의 속력도 변하고 뭐 어떨 때는 방향이 바뀌기도 해요.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속력도 바뀌겠죠. 자, 그러니까 입자 같은 경우는 둘이 부딪혀요. 충돌하게 되면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원래의 특성이라는 거는 원래 본래의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들의 속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이나 방향 같은 거. 자, 그런데 이제 충돌하고 나면 원래의 방향을 뭐 유지할 때도 있지만 뭐 속력도 유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어떨 때는 질량도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파동의 독립성이랑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파동 같은 경우는 합성돼요. 합성된 다음에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분리되어서 진행하지만 입자 같은 경우는 파동과 다르게 충돌하고 나면 본래의 특성을 이제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에서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서 B라는 학생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C가 들었을 때 원래 이 두 개의 파동이 이제 중첩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 학생은 이 두 명의 학생이 동시에 말을 해도 아, 이거는 A의 목소리, 이거는 B의 목소리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면 이 두 개의 파동이 그러니까 음파죠. 이 두 개의 파동이 합성돼서 아예 다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중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성질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C라는 학생이 들을 때는 A의 목소리와 B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말을 해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파동이 중첩될 때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겠죠. 자,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간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진폭이 커지는 경우. 자, 이때는 위상이 같아야 돼요. 자, 위상이라는 거는 우리 위치와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파동에. 자, 그래서 위상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위상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중첩되었을 때 이제 진폭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요게 Y1이고 이게 Y2라고 한다면 이 진폭은 Y1 플러스 Y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폭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진폭이 더 커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강간섭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위상이에요.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 자, 우리 이거를 이제 상쇄 간섭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상쇄 간섭은 이런 식으로 아예 진폭이 0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상쇄 간섭 중에서 이렇게 진폭이 0이 되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전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쇄 간섭은 그냥 진폭이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밑에 진폭을 보게 되면,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파동 1은 진폭이 Y1이고 파동 2는 진폭이 Y2죠. 자, 둘이 위상이 어때요? 위상이 같아요. 그렇죠. 위상이 같아요.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진폭이 더 커질 거예요. 자, 진폭이 더 커지게 되고, 자, 우리 이때 이 진폭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위상이 반대예요. 자, 위상이 반대예요. 물론 진폭은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위상이 반대가 된다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진폭이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파동 1의 진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위상은 파동 1이랑 같은 위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요 크기가 y1 마이너스 y2가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진폭이 y1 플러스 y2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까 위에서는 그냥 요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가졌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는 그냥 절대값을 생각해서 y1 마이너스 y2라고 쓰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이 값 자체를 플러스로 보냐 마이너스로 보냐 차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고서 그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가 파동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음파도 배웠고, 물결파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빛도 전자기파도 배웠고요. 전자기파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뭐 지진파도 배웠어요. 자, 근데 우리 이 중에서 이제 파동의 간섭을 배웠죠. 우리 이 중에서 이제 음파, 물결파, 빛의 간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볼 거예요. 지진파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면 뭐가 바뀌었어요? 진폭이 변화했어요. 자, 진폭이 변화했는데 자, 일단 음파에서는 음파의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변화할 건데 이 진폭이 뭐랑 관련이 있는지 자, 그다음 물결파도 진폭이 뭐랑 관련이 있는지, 전자기파, 빛에서는 진폭이 뭐랑 관련이 있는지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음파의 간섭에 대해서 볼게요. 오늘은 소리의 간섭 같은 말이죠. 자, 소리의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진폭이 변화하게 됩니다. 진폭이 변화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진폭이 소리에서 뭐랑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저번에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잘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소리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자, 소리의 세기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가 있었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에서 이제 음파에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지 알았어야 돼요. 자,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관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였었죠. 그러니까 진폭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소리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중에 높낮이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이 있었죠? 진동수랑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진동수가 커요. 그럼 높낮이가 높은 거였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으면 이제 낮은 소리였었어요. 자, 그 다음 맵시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 이렇게 비례라고 쓰면 좀 애매하고 뭐 관련이 있다? 뭐 관련이 있죠. 뭐랑 관련이 있냐면 파형이랑 관련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소리의 간섭이 일어나면 이제 그 소리의 진폭이 달라지는 거고 진폭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소리의 세기.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도 간섭에서도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스피커를 양쪽에 놓고 두 개의 진동수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는 파장도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V는 F 람다인데
자, V는 F 람다인데 소리니까 이제 V가 일정하겠죠. 음속이니까 일정할 거고, 자, 이 진동수가 같다면 파장도 같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진동수를 틀어놓고 스피커를 양쪽에 놓게 되면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지금 거리가 같죠? 자,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이제 이 P점에서는 같은 위상이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 같을 때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아요. 자,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위상이 같은 게 만날 거 아니에요? 같은 거리에서. 자, 그러니까 이때는 위상이 같을 거예요. 위상이 같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폭이 커지니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위상이 반대로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한쪽이 더 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위상이 이제 반대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거리가 더 멀어져요. 자, 뭐 멀어지면 또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이 만나게 되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작게 들리는 지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자, 요번에는 스피커를 하나 놔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스피커를 2개 놔보고, 요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피커를 하나 틀어놓고 그냥 앞으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죠. 물론 이렇게 가장 가까울 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여기서 갈 때 점점 소리가 커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한 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거리가 엄청 뭐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소리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소리의 세기가 거의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똑같은 스피커를 옆에 하나 더 놓고 이제 얘가 가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자, 중앙에서는 이 스피커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더 옆으로 가게 되면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사람이 이동하면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크게 들렸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밑에는 EBS에 있었던 건데 똑같은 실험이에요. 똑같은 실험인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진동수를 똑같긴 똑같은데 진동수를 다른 걸로도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했더니 실험 결과 자, 처음에 이제 500Hz로 동일한 소리가 나오게 했더니 이제 0점에서 큰 소리가 발생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보강 간섭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딱 나와 있듯이 떨어진 거리가 같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